이것들이 어디서 싸움질이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싸울 거야 안 싸울 거야? 싸울 거면 빨리 싸우고.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개의 360 쿨러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MSI의 코어리퀴드 S360하고 서멀테이크의 터치리퀴드 울트라 360이에요. 이 중에 S360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잠깐 소개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외관 소개는 생략하고요. 오늘은 터치리퀴드 울트라 360의 외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둘 다 굉장히 고성능 쿨러들이에요. ODM 제조사는 얘는 아세텍, 얘는 아팔텍입니다. 각각 두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들입니다. 판매사인 MSI하고 서멀테이크에서도 가장 탑 모델이에요. 닮은 점도 많고 비교되는 점도 있어서 재밌는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새 제품은 아니고 큐버 시스템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걸 잠깐 빌려왔습니다. 앞전 뚜따 영상에서 사용했던 쿨러입니다. 이거 서멀테이크에서 나오는 이번에 그 CPU 쿨러인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디자인도 이게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LCD 창이 너무 작아. 그게 하나의 흠집인데 근데 그게 크면 장단점이 있는데 네. 일단 뭐 보기에는 안 좋을지 몰라도 간섭이 없지. 저게 그건 좀 그렇지. 작으면.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일단 우리 한국 사람들도 큰 거 좋아하거든. 그치. 큰 한국 거 사람들은 좋아해. 큰 걸 좋아한다. 네. LCD 그때 큐버 시스템 이 대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상에는 안 났지만 카메라 뒤에서 직원 한 분이 이 제품을 가리키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쿨러를 한두 개를 만져봤겠습니까? 카메라 뒤에서 이랬습니다. 진짜로 좋단 얘기예요. 코어리퀴드 S360하고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라디는 이렇게 생겼고요. 블럭은 이렇게 생겼고 블럭 밑면은 사각형이고 구립니다. 1700용 브라켓이 들어있네요. 두 쿨러의 주요 스펙입니다. 생산업체가 각각 아세텍하고 아팔텍이에요. 둘 다 일체형 쿨러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둘 다 아주 따끈따끈한 신제품이에요. 펌프 관련 스펙은 비교 의미 없어서 생략하고요. 라디에이터도 크기나 소재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LCD 패널하고 쿨링팬 위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패널 크기는 각각 2.4인치, 2.1인치예요. 근데 해상도는 얘가 더 높아요. 패널 종류는 얘는 IPS고요. 얘는 TFT LCD라고 나와있는데 아마도 TN이겠죠. 근데 TN치고는 좋은 TN을 쓴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봤을 때만 테스트해봤는데 생각보다 시야각이 좋습니다. 나머지 세 방향은 장애물 때문에 못해봤는데 테스트 끝나고 생각해보니까 얘는 그 대가리가 돌아가거든요. 사람이 움직일 게 아니고 얘를 돌려가면서 테스트를 했으면 됐었는데 얘는 대가리가 돌아가는데 내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거지. 그 생각을 또 못했어요. 다시 테스트를 해보려니까 벌써 반납을 했죠. 참 대가리가 안 돌아가면 평생 고생. 최고라는 느낌을 가진 움자를 하나 퍼왔습니다. 자, MSI만 움자를 넣어주고 얘는 기본으로 쓰면 불공평하죠. 얘는 누수 방지를 기원하는 자를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누방짤이죠, 누방짤. 시야각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S360은 전원부 쿨링팬이 있고 울트라 360은 없어요. 울트라 360 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쿨러들이 전원부 쿨링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전원부 온도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은데 대신에 쿨링팬 소음도 있어요. 쿨러 성능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팬이죠. RPM, 풍량, 풍압, 타시까지 터치팬 12가 더 높아요. 소음 한 가지만 사일런트 게일이 더 조용합니다. 사일런트 게일은 정말 소음 쪽에 특화되어 있는 팬이에요. 그래서 S360 자체가 어떤 쿨러를 지향하고 있는지 이 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최저 RPM이 0인 건 아예 쓴다는 거죠. 제로팬 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고회전으로 돌아도 굉장히 조용한 팬이에요. 터치팬 12 터보는 바람은 센데 소음은 얘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입니다. 베어링은 얘는 HDB를 썼고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싼 베어링이에요. 터치팬은 하이드롤릭 베어링을 썼습니다. 보증기간은 각각 5년하고 6년입니다. 둘 다 누수 보증까지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멀테이크는 누수 보증이 된다고 명시가 돼 있고요. MSI는 그런 말은 없는데 삼성화재에 가입을 했거든요.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인가 뭐 그건데 그 보험에 들어있다는 게 누수 보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험을 안 들었어도 해주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보험을 들었는데 안 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려고 드는 거지. 제품만 보증해줄 것 같으면 누가 보험을 들어. 너 바보야? 왜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냐고? 가격은 약 5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둘 다 360 쿨러에서는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자, 우선 이 두 가지 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터치리퀴드 울트라 360에 들어있는 펜이고요.
얘가 코어리퀴드 S360에 들어있는 펜입니다. 펜 이름은 얘가 터치펜 12 터보고요. 얘가 사일런트 게일 P10입니다. 이후로는 서멀테이크 MSI라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펜인데 묘하게 닮은 구석이 많아요. 일단 둘 다 RGB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케이블도 한 가닥씩 밖에 없어요. 그리고 둘 다 굉장히 비싼 펜들입니다. 또 날개가 둘 다 9개씩이에요. 요새 120mm는 대세가 날개가 9개입니다. 근데 10자, X자 해가지고 8개면 8개고 10개면 10개지 왜 9개냐. 구별하고 그거 한개 네가 떼먹어버렸냐? 예, 누가 뜯어먹은 건 아니고 원래 펜날개 개수는 대부분 홀수예요. 아마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7개짜리 펜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9개입니다. 펜 날개 개수가 많아지면 풍압하고 소음은 올라가고 풍량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9개짜리 펜들은 대부분 냉각용 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 날개 재질이 LCP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소재예요. 힘줘서 꺾어봐도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나마 MSI 거는 날개가 얇아서 힘주면 약간씩 움직여요. 얘는 두꺼워가지고 완전히 선풍기 날개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소재를 쓰는 이유가 RPM이 올라가면 풍압이 높아지면서 날개가 파르르 떨리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소음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날개의 진동을 최소화시키려고 얘네들은 단단한 소재를 쓴 거고요. 어떤 펜들은 이렇게 날개끼리 묶어놓기도 하죠. MSI의 톡스 4.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씩 묶어놨고 블랙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게 다 날개가 떨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LCP라는 소재를 쓴 겁니다. 근데 얘가 굉장히 단단하긴 한데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둘 다 펜 무게가 굉장히 묵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날개 개수 말고 날개의 면적이나 날개의 꺾인 각도에 따라서 풍량, 풍압, 소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이론일 뿐이고 케바케입니다. 돌려보기 전엔 몰라요. 자, 이런 펜은 날개가 7개죠. 그리고 날개 면적도 굉장히 넓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긴 펜들이 보통 조용하면서 케이스 펜으로 많이 씁니다. 이런 애들이 냉각용으로 많이 쓰고요. 얘는 힘줘서 당겨보면 많이 움직입니다. 날개 소재가 다른 거죠. 이런 애는 더해요. 과장 못해서 두꺼운 종이 수준입니다. 대신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걸로 소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스펙상의 풍량하고 풍압은 얘가 한참 높아요. 반대로 소음은 얘가 많이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 케이블 길이가 얘는 그냥 평범한 케이블 길이에요. 30cm 정도 됩니다. 근데 얘는 박스에서 꺼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케이블이 꺼내도 끝도 없이 나와. 야,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야, 이게 무슨 케이블이야, 빤스 고무줄이야. 뭐 아무래도 가방 끊긴 놈이 공부도 잘하겠죠. 테스트 환경입니다. 12900K 유니파이 보드 퓨리램 3060ti 윈도우 11에서 돌렸고요. 네모버는 안 했습니다. CPU 오버는 수동으로 P코어, E코어, 언코어 각각 이렇게 고정했고요. 전압은 1.22V, E코어 L2 전압은 1.05V 주고 모드 3입니다. 테스트하는 동안 내내 실내 온도는 16.3도에서 16.9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게 최대한 맞춘 거예요. 펜 케이블은 메인보드에 안 꽂고 파워에 직접 연결해서 펜 속이 처음부터 100%인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 조건으로 프라임 스모를 옵션 타입 없이 30분씩 돌린 거예요. 아, 여기 위에 써머리 빠졌는데 킹핀 써머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쿨러 장착 방향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찍기를 옆에서 찍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저쪽이 아래쪽이에요. 그래픽카드 달린 쪽이 아래쪽입니다. 이쪽이 위쪽이고 여기가 오른쪽, 저쪽이 왼쪽입니다. 지금은 튜브가 아래쪽에 달린 거예요. 이렇게 달면 저쪽에서 쳐다봤을 때 호스가 오른쪽에 오게 단 거죠. 이렇게 호스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달았을 때랑 아래쪽으로 달았을 때 온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CPU 블록입니다. 얘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가로 방향으로 미세한 홈들이 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미세수로 또는 마이크로핀이라고 그래요. 라디에서 냉각된 찬물이 위로 떨어져서 미세수로 방향을 타고 좌우로 퍼지는 거죠. 근데 이 CPU의 뚜껑을 열어보면 코어가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뚜껑을 따보면 이 안에 코어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이 맞아야 제일 효율적으로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게 90도 돌아가서 이렇게 맞으면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이 위로 물이 들어올 때 호스가 동그랗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동그란 모양으로 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Z플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수로 방향이 이렇게 가로 방향이면 이 위에 Z플레이트는 이런 모양으로 결합이 됩니다. 이 Z플레이트가 이렇게 결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찬물이 여기로 들어오면 이런 모양으로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물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서 좌우로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코어하고 Z 플레이트의 방향이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딱 보기에도 찬물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제일 잘 식을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느냐 이렇게 다느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좋은 블럭일수록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입출수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입수죠. 이 Z 플레이트가 이 자리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아웃이 안 써 있어도 여기가 입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인텔은 이런 구조였고 이번 세대도 그래요. 근데 달라진 게 있죠. 이번 세대는 큰 코어하고 작은 코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P코어들은 이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쪽에 P코어들이 있고 E코어들은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 P코어가 일병들이고 E코어가 병장들이에요. 어디 작업 나가면 얘들은 일을 안 해. 얘들이 다 하지. 얘네들은 어디 구석에 짱 박혀가지고 삐대다가 행복원한테 걸리면 이제 그때서야 일하는 척. 그래서 얘네들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발열도 이쪽이 심해요. 이쪽이 많이 뜨겁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시원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달렸던 애가 사실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원래는 이쪽을 집중적으로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올릴 수는 없어요. 대칭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 미세수로 자체를 크게 만드는 수가 있겠죠. 이게 소켓 1700 전용 블럭이에요. 벨로시티 제곱 하나 더 샀어요. 이번엔 까만 걸로 샀습니다. 여기 구조를 좀 보고 싶은데 말이죠. 이게 왜 안 열리지? 힘으로 밀어볼까? 힘으로 미니까 열리네. 야, 이번엔 진짜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미세수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는 미세수로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방향에서는 미세수로가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야 온도를 더 잘 잡습니다. 쿨로스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게 했을 때는 코어 템퍼러처가 90도입니다. 제일 높은 코어가 90도까지 나옵니다. 온도는 P코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같은 조건에서 쿨러 호스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게 설치를 하면 최고 온도가 87도예요. 3도 차이가 납니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차이인데 조금이라도 온도를 더 낮추고 싶으신 분들은 쿨러의 호스 방향을 좌나 우로 가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S360이 그렇고 울트라 360은 그 반대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울트라 360은 위나 아래로 가게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내부 구조가 대칭이기 때문에 180도 돌아가는 거는 괜찮아요. 90도나 270도가 돌아가면 온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최적의 방향으로 맞추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입니다. 조금 이따가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어떤 항목들을 비교했는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라임 30번 에러 없이 다 잘 돌았고요. 5가지 온도를 볼 건데 첫 번째로 코어 최고 온도 이거죠. 86도. 두 번째는 코어별 평균 온도인데 이 코어는 무시하고요. P코어 8개만 평균을 내봤습니다. 세 번째는 CPU 패키지 온도입니다. 지금은 86도죠. 그 다음에 표를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 CPU 온도가 한 번 또 있어요. 이 CPU 온도는 소켓 안에 있는 다이오드로 측정을 한 겁니다. 이 온도는 디지털 서머 센서로 측정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스펫 온도, 전원부 온도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이거는 프라임 30분 돌렸을 때 6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서멀테이크 울트라 360도 마찬가지로 30분씩 다 똑같은 조건으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랬을 때 코어 최고 온도는 85도까지 나옵니다. 이쪽에 CPU 온도하고 모스펫 온도도 있고요. 이게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겁니다. 왼쪽이 코어 리퀴드 S360이고 오른쪽이 터치 리퀴드 울트라 360이에요. 낮을수록 좋은 거고 좋은 쪽이 빨간색이에요. 일단 최고 온도, 평균 온도, 패키지 온도는 서멀테이크 쪽이 1도 정도 낮습니다. 다이오드로 측정한 CPU 온도는 똑같고요. 전원부 쿨링팬이 얘는 있고 얘는 없기 때문에 모스펫 온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K360 때도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쿨링팬이 없는 쿨러하고 비교하면 10도 정도 더 낮아요. CPU 온도는 전체적으로 서멀테이크 쪽이 더 낮긴 했는데 큰 차이가 없어요. 불과 1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얘가 팬이 워낙 세기 때문에 바디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팬 성능으로 퉁쳐가지고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터치팬의 바람이 강력합니다. 지금 이 모니터 뒤쪽에 쿨러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니터가 이렇게 딱 막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저한테 오는 바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모니터가 막고 있는데도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저한테까지 바람이 계속 옵니다. 그 정도로 이 팬이 세요.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얘는 엄청 조용해서 쿨링팬 3개를 합쳐도 이 조그만 전원부 쿨링팬 하나보다도 소리가 작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 팬이 소리가 큰 편입니다. 어쨌든 소음 면에서는 얘보다 한참 조용하고 바람도 약한데 이렇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바디 성능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얘에다가 이 팬을 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바디 성능이 좋은데 팬까지 세면 온도가 많이 내려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쿨링 팬을 서로 바꿔 달고 돌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가 아주 뜻밖이에요. 자, MSI 쿨러에 서멀테이크 팬을 달았습니다. 이 조합으로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보여드린 순정 상태로 돌린 거고 이쪽이 서로 바꿔 달고 돌린 겁니다. 터치팬이 바람이 워낙에 센 만큼 결과가 역전되긴 했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최고 온도나 패키지 온도는 똑같고요. 차이나는 온도들도 1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만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디 성능은 이쪽이 낫고 팬 성능은 얘가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쿨러의 바디 성능 차이도 거의 없고요. 팬 성능 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팬 성능의 차이는 요렇게 두 개나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되는데 차이가 1도 또는 그 미만이에요. 바디 성능도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온도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전원부 모스펫 온도만 얘가 쿨링팬이 달려있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낮고요. CPU 온도는 도찐이 개찐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세텍하고 아팔텍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네요. 이 지금 형태의 쿨러에서는 기술 발전이 이미 한계에 왔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후발업체한테 필연적으로 따라잡힐 수밖에 없어요. 물론 따라잡히긴 했지만 추월당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소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1도 낮추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디에 장착했을 때 이 두 팬의 성능 차이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상 밖입니다. 스펙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소음 차이도 많이 나고요. 근데 냉각팬으로서의 성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이 둘 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쿨러입니다. 두 쿨러의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요. 성능만 놓고 보면 둘이 거의 비슷하고 둘 다 최고 수준이에요. 물론 S360이 전원부 쿨링이라는 무기가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가격도 그만큼 더 비싸죠. 이 가격뿐이 아니고 블럭의 디자인하고 LCD의 차이, 또 그 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은 나눠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아도 팬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성능에 비해서 소음 차이가 많이 나요. 야, 깜댕이 네가 졌다. 빨리 도망가. 야, 네가 졌어. 때리지도 못하는 소리만 지르고 있어. 빨리 가. 도망갈 거면서 분해? 빨리 도망가. 야, 네가 이겼다. 오빠가 심판 봐줬어. 물론 이 팬이 항상 풀스피드로 동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은 RPM으로 동작할 때는 소음이 좀 작겠죠. 한 50% 판소까지는 당연히 조용할 것이고 70%를 넘어갈 때쯤부터 좀 신경 쓰일 것 같거든요. 그래도 70% 이상으로 동작하는 환경도 유저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팬이 아니에요. 기존에 터치펜 10이라는 팬이 있었는데 거기서 RPM만 500을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터치펜 10이 터보입니다. RPM을 올리다 보니까 소음도 동반해서 증가된 게 아닐까 싶어요. 얘가 이런 펜을 달고 나왔으면 정말 완벽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흠잡을 게 거의 없어요. 펜 소음 하나만 좀 아쉽네요. S360도 단점이 없진 않아요. 사일런트 게일은 굉장히 조용한데 전원부 쿨링 펜은 소음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MSI 센터, 이 프로그램이 정말 사람 인내심을 테스트하더라고요. 그나마 1.0.36에 와서는 좀 낮은 것 같아요. 1.0.34로 할 때는 정말 이 쿨러 호스를 뽑아버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니까 업데이트 되면서 점점 낮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성능만 놓고 보면 둘 다 정점에 있는 쿨러들입니다. 얘네 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드리려고 다른 제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오늘 테스트에서 얘네 둘은 성능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럼 얘네 둘이 다른 쿨러에 비해서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다른 쿨러들을 추가로 비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소켓 1700에 다 안 맞아요. 그 중에 하나는 불프 때 직구로 했는데 일부러 소켓 1700 호환되는 애로 골랐거든요. 이번 불프 때 산 거예요. 평소보다 가격도 싸지만 소켓 1700을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큼지막하게 LG 1700 컴패티블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360 라디들끼리 비교하려고 했기 때문에 얘를 360으로 사려고 했었어요. 근데 360은 이 호환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80으로 산 거예요. 이거 하나 보고. 근데 받아보니까 1700 백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뭘 착각했나 보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서 보니까 이 밑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써있더라고요. 1700 브라켓을 마운팅하려면 매니팩처 커스터머 서비스에 컨택하랍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치면 1700 호환 안 되는 쿨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크게 써놓고 이건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은 거예요. 이게 영어로 돼 있는데 뭐 여기까지 읽어보냐고. 그냥 이것만 보고 주문하는 거지.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이렇답니다. 야, 미국도 이런 낚시를 합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이랬으면 먼 사단이 나도 낫다. 이런 거는 진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무서운데 미국이라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MSI 코어 리퀴드 S360, 서멀테이크 터치 리퀴드 울트라 360 이렇게 두 가지 360 쿨러들을 비교 리뷰. 이 집이 순행 쿨러를 파는 집이 분명합니다. 가게 이름 자체가 360이에요. 순행 쿨러 파는 집이 맞죠? 360의 워터 1인분이 한 줄이에요? 네. 3열 주세요. 3열. 삼겹 3인분이요? 네. 3열 순행입니다. 기호에 맞게 익혀서 드시면 돼요. 네. 냄새가 벌써 참기 힘듭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최근에 먹어본 삼겹살집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김치를 구워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진짜 맛있네, 김치도. 이열만 주세요. 이거는 이름이 도끼 삼겹이에요. 아, 모양이 도끼 모양으로. 저거는 뼈째 들고 먹는 거죠? 저거는.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제가 잘라드릴 수도 있고 아, 이게 뼈째 들고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은데. 등갈비처럼. 네, 그렇죠. 빕스 같은 데 가도 무슨 폭립 뭐 그래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먹었으면 꽃삼겹이 맛없다고 느껴질 뻔했어요. 이 뜯는 맛이 또 있죠. 이렇게 뜯어먹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육회 비빔밥을 먹어야 되겠다. 고기배하고 밥배는 따로 있죠. A가 맛있는 집은 B도 맛있다. 아, 정말 유쾌합니다. 240 사이즈 일체형 쿨러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에요. 얘는 다크플래시 DT240이고 얘는 쿨러마스터 마스터 리퀴드 프로 240입니다. 얘는 박스 포함 모든 구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얘는 다 없어요. 누구한테 받은 건데 받을 때부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애들을 끌어모아서 인텔 115댐까지는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AMD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브라켓하고 백퍼를 구하기 전까지는 인텔밖에 못 씁니다. 설명서도 없긴 한데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눈치껏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 받아본 다음에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펜은 새 거고 이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써머리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성능은 오늘 리뷰한 쿨러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웬만한 공랭 쿨러보다는 낫습니다. 오늘의 암고는 풀박 짜깁기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되고 둘 다 하셔도 됩니다. 둘 다 하실 경우에는 한 댓글 안에 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가 타니가 제가 이 계단을 내려가면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조기쯤에서 딱 서요. 그래서 저기서 제가 한두 번 만져줘야 내려갑니다. 그래서 마저 지가 먼저 내려가가지고 배를 발라당하고 누워요. 자, 고양이의 자동 실행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가 먼저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딱 서요. 여기서 만져주지 않으면 안 내려가. 여기서 몇 번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만져주면 또 내려가, 이렇게 지가. 그래서 저기서 배를 발라당.
이게 자동이야 자동. 아유 이놈의 고양이 이거 누가 이렇게 또 자동 실행 기능을 입력해놨어. 여기를 만지면 엉덩이를 확 듭니다. 이 자동이야 자동. 고양이들이 이렇게 다 자동이야.